20분 정도만 하고 이제 또 쉴게요. 자, 운동 돼 있는데요. 운동은 우리가 이제 속력이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돼 있는데요. 자, 운동의 기록을 보시면요. 첫 번째 A와 B가 있고요. 다중 삼각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를 다중 삼각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반짝반짝거려서 이제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사진을 찍어서 물체의 움직임을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다중 삼각 사진이라는 걸 이제 찍게 되고요. 물체가 빠르게 운동할수록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다 되는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는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은 이동 시간 동안 이동한 거잖아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A, B 둘 다 똑같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A는 촘촘하게 요만큼 1초당 요만큼씩 갔다면 B는 1초당 이만큼씩 가는 거예요. A보다 B가 속력이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B가 더 멀리 간 거니까, 그치? 단위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B가 그래서 A보다 B가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혹은 우리 수학에서도 하겠지만 B가 A보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더 먼 거를 속력이 빠르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수학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당연히 알겠지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많이 해봤잖아. 아니면은 거속시 해가지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익숙할 거야. 2번 보시면요.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인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잘 아는 거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고요. 옆에도 써놨겠지만 이제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는 V는 T분의 S, T는 타임 되겠고 각각 이제 속력과 시간에 대한 약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단위가 중요하잖아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보통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 퍼, 타임 같은 경우는 초당으로 재기 때문에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고요. 조금 큰 예를 들면 자동차 같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가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킬로미터 퍼 그리고 초가 아니라 아워가 돼요. 아워는 시간. 그래서 단위를 환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단위 환산하는 문제는 뭐 수학에서도 많이 푸니까 간단하게 뭐 확인해 보시면 1km/h는 를 이제 우리가 미터 단위로 바꾸면요 1000m분의 아워를 초로 바꾸면 3600초가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반대로 거꾸로 1m/s는 5분에 뒤집어서 18km/h 된다는 거. 그냥 이제 단위만 환산할 수 있으면 돼요. 1시간에 3600초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되고 1km는 1000m인 거를 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상호 전환하는 게 이제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초,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 혹은 킬로미터 퍼 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 나누어 구한다 돼 있고요. 뭐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 수학에서도 넘어갈 건데요. 오른쪽에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 3번까지 풀면 되겠네.
자, 1번부터 보면요.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에 있는데요. 문제에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거리를 멀리 간 걸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고요. 다가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했죠. 2번. 1번.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되어 있는데요. 방향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x가 되겠고요. 2번. 속력의 단위로는 미터 퍼 세컨을 사용한다. 맞고요.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용한 물체의 속력은 같아요. 1시간은 네, 맞아요. 3600m. 1시간은 3600초잖아요. 그치? 3600초분의 3600m니까 1초분의 1m와 같은 거죠. 그죠? 맞겠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동하는 양이긴 한데 이동한 거리에 대한 양이잖아요. 방향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때 속력 말고 속도를 배워요. 속도라고 해가지고 변이에 대한 걸 배울 거거든요. 방향을 고려한 값을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진 않는 거니까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동한 거리만 따진다. 그래서 이번에 1번은 틀린 거예요. X. 3번에 A 1초 동안 25m를 달린다. 그럼 25m per second 하면 되겠고요. B A는 1초 동안 25m니까 25m per second. B 1분 동안 120m니까요. 1분은 몇 초? 1분은 60분에 그다음에 120. 그래서 2, 10. 10은 2시간이니까 시간을 3600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7200 초분에 72km니까 72에 000을 붙이면 되겠고요. 다 지우면은 10 나옵니다. 속력의 비교는 가장 큰 수치차부터 찾으면 되겠죠. A, C, B가 되겠네요. A, C, B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위 환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위 문제는 아니고 촌만 잘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1시간은 3600초다 외우고 계시면은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100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등속 운동을 볼 건데요. 등속 운동은 이제 우리가 참고로 중학교에서는 등속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 두 개를 볼 건데 등속은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같을 등자 써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예를 들면은 에스컬레이터나 뭐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 공항 갈 때 가는 거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우리 뒤쪽에서 배우는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배울 건데 그거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정지에 있는 물체랑 뭔가를 딱 떨어뜨리면요 속력이 지면에 닿을수록 점점 빨라져요. 점점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중력이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지표면에 가까워서 속력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 하나를 배우고 두 번째는 뒷장에서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 일정한 가속도만큼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배울 거예요. 두 가지만 배우는 거 참고해 주시고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향과 속력이 모두 일정한 거. 우리는 만약에 앞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앞방향으로만 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물리량이 복잡해지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한 걸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R자임이 0인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컬링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공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컬링이라든지 뭐 얼음에서 뭔가를 굴리면은 속력이 일정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한번 굴리면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잖아요. 마찰력을 무시한다면 그런 이제 추가적인 힘이 없는 걸 R자임 0이라고 그러고 속력이 일정하다. 뭐 당연히 속도 변화량은 없어요. 일정한 속력이니까 추가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0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는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진 않는데 가속도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속력이 점점 가해지는 거를 가속도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서 중력 가속도 하나만 배울 건데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어쨌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도 0이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력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잖아요. 왜 속력은 일정하다고 지금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등속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아까 전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 의해서 당연히 속력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잖아요. 네. 속력은 일정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수학에서 많이 보지만 이동한 거리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속력이 기울기가 되는 거.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똑같죠. 똑같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등속이기 때문에 그래프 두 개가 이제 나올 건데요. 이동한 거리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 비례하는 그래프. 요거는 기울기가 속력이 되겠죠. 당연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동한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는 속력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버섯시 생각하시면 되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거속시 이렇게 놓여져요. 그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기울기가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기울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VT 그래프에서는 이제 VT 그래프에서 속력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이제 잡으시고요. 요 아랫부분 예를 들면 특정 시간 동안에 T1 시간 동안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면적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요거는 여기서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어떤 속력 V1에 대해서 어떤 시간 T1 곱한 값이 이동 거리 S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뒤에 가면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나올 거야.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게 그냥 포인트예요. 이동한 거리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그리고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 동안의 속력에서의 그 그래프 아래쪽은 면적은 이동한 거리가 된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제 마칠게요. 1번 등속 운동은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다 되는데 방향도 일정하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앞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뒤쪽으로, 옆쪽으로 가면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속력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여기다 이제 밑줄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는 이동한 거리가 계속 같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이동 거리는 증가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 다중 성강 사진으로 분석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면 한 1초마다 아니면 0.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지? 요 그림에서는 이제 1초 동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표를 보시면요. 0, 1, 2, 3, 4, 5 해서 이동한 거리 0, 4, 8, 12, 16, 2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속력을 구할 때 이동 거리 4cm분의 시간이니까 1초 동안 4cm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근데 4cm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한다면 보통 여기서는 1초당 4cm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 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면 1초당 4cm는 0.04 미터 되니까 0.04 미터 퍼 세컨드 된다라고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래쪽에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그래프, 물체의 그래프 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동거리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은 일정한 거지 확인하시고 그 아래쪽에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된다. 왜?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니까. 그죠? 그래서 아랫부분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동한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므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우상향하는 직선 모양, 비례하는 그래프죠. 그리고 오른쪽에 속력이 일정하므로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 그지? 자, 오른쪽에 등속 운동의 그래프 보시면요, A, B가 있고
C, D가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하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기울기가 크다는 의미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이 커진 거잖아요. 세로축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안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보시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더 큰 거잖아요. A보다 B가. 그러니까 A보다 B가 속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A가 보다 속력이 크다. 여기도 뭐 이제 체크하면 좀 다르네. 각기합격 헷갈립니까? A, B, A,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기울기가 크다. 그 의미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큰 거잖아. A가 B보다, 그렇지? 그래서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리고 C가 위. 자, C하고 D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Y축이 C가 D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C가 D보다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지? C가 D보다 속력이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동 거리도 더 커. 당연히 얘기죠. 속력이 더 크니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만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때도 C 아래쪽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D 아래쪽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D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4번, 5번, 6번만 풀고 쉴게요. 그리고 백쪽 아래쪽에 보면 등속 운동에 예외돼 있는데요.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뭐 아니면 곤돌라 같은 거,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죠. 그지? 자, 4번 같은 경우는 AB 구간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 돼 있는데요. 1초 간격이라고 그랬고요. 1초 동안 A에서 B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 간격이니까 5초 동안 간 게 이제 100cm예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1초 동안 20cm 간 걸로 해도 되니까 예를 들면 1초 동안 20cm 근데 cm per second이 아니라 1초 동안 0.2m를 갔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0.2m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5초 동안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5초 동안 100cm를 갔잖아요. 그러면 5초 동안 0.1m 맞죠? 네. 그러니까 1m지. 이렇게 해서 0.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전체 시간에다가 전체 거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얼마를 갔는지 찾아도 되고. 그래서 4번에 0.2m/s 되겠고요. 5번에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분의 거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1번은 4m/s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0.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도 있는데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4야. 4m/s이고요. 5가 있고 10이 있는데 5초 동안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5, 4, 20이 되겠죠. 20m가 되겠고요.
6번의 등속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노레일, 뭐 컨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곤돌라, 리프트 이런 것들 되겠지. 디귿에 떨어지는 공은 이제 뒷정에서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6번에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20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갈게요.